안녕하세요. 로열로더 로로쌤입니다. 2021년 4월 12일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월요일 주영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코스닥이 1000포인트가 넘었다는 반가운 소식과 함께 오늘 시작할 텐데요. 먼저 간단히 공지사항 올려드리면 오늘 칼럼 기고되었습니다. 제 로로쌤TV 클릭하시면 채널 클릭하시면 이렇게 홈으로 오게 되고 홈에서 이제 동영상 재생목 요 커뮤니티 있죠. 커뮤니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게시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올라오는 칼럼들마다 다 제가 링크를 다 올려드렸는데 링크가 안 보인다면 요 자세히 보기 버튼이 있어요. 요 자세히 보기 누르시면은 아래 링크가 열립니다.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주시는 만큼 이 기고되면은 바로 메인 화면에 오릅니다. 이번에도 칼럼이 이렇게 메인 화면에 올랐는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이 칼럼 확인하시고 투자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해외 증시를 살펴보면 자,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하면서 좋은 모습, 추세적으로 급등 흐름이 아니라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게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조금 상승하고 쉬고 상승하고 쉬고 상승하고 쉬고 이런 모양. 그래서 이렇게 기간 조정을 옆으로 누워서 봤던지 아니면은 올라가다가 가격 조정을 살짝 받고 또 다시 올라가고 하던지 이러면 상승 N자형이 되는 거죠. 가격 조정을 받으면. 그래서 이렇게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제자리를 잘 찾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미 이중바닥 모양을 찍고 이렇게 이미 올라왔다.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로 좀 강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위쪽에서 유지되면서 이제 헤드앤숄더 모양을 만들 것이고 그냥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중바닥성 모양을 만들고 가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점을 높이는 모양이면 충분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13,600포인트도 넘어가 줬습니다. 그래서 넘어간 후에 이탈하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면서 14,000포인트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시는 잘 진행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도 예산 제안서를 이제 공개했죠. 여기에는 재량적 지출 내역을 1조 5,200달러 규모로 전년도보다 8.4%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산을 8.4% 확대해서 사용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 쪽 그리고 질병통제센터 CDC죠. 이쪽에 20년 내 최다 재정지출 증가를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 상황이 있고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 공약 때 내세웠던 친환경적인 부분 그래서 친환경과 보건 쪽에 집중하는 예산 제안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FOMC 위원들 같은 경우는 제롬 파웰 의장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이 완화적 기조 정책을 이어간다라는 입장 유지되어 있으니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는 오늘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었죠.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주초까지는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3,150포인트 이 구간이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에 돌파하면 좋겠지만 현재 수급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바로 돌파보다는 두 번, 세 번 돌파 시도 후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빠르게 돌파하려면 수급이 좋아져야 되는데 보시면은 자 외국인들이 일부 그리고 기관이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죠. 연기금은 역시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기금 쪽을 한번 간단히 짚어보고 가면은 자 그 주식 비중을 확대한다라고 하는데 무조건 확대한다가 아니라 허용 범위를 그냥 1%더 올려준 거죠. 그래서 16.8%에서 이제 16.8%에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이제 재량적으로 이제 유동성 있게 해준다라는 거였는데 여기를 플러스 3%까지 늘려준 거죠. 그러면은 18.8%가 아니라 19.8%니까 올해 말까지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 비중이 줄어든다라는 뜻입니다. 매수를 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숫자가 많으니까 좀 복잡하실 텐데 간단하게만 읽어드리면은 국내 주식 비중이 작년 말 21.2%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인다. 1월 말에 21.1%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3월 말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지 1월 말 기준으로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점차 줄여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51일 연속으로 이제 주식을 매도했다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금액을 매도를 했습니다. 자, 연기금이 국내 주식 1월 말 기준 이때 기준으로 보면은 국내 주식 비중이 이제 약 180조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179.9690억인데 약 180조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이제 그 기준으로 치면은 이제 매월 여기서 18.8을 적용하면 연말까지 이제 1,700억 정도 매도를 해야 되니까 뭐 매월 1조 7천억 정도, 1조 7,500억 정도를 매도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줄어들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51일 동안 최근에 51일 동안 연속으로 이제 매도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 매도한 금액만 14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매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19.8% 늘어나면 연말까지 이제 10조 조금 넘게 매도하면 10조 한 6천억 정도만 매도를 하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매수가 아니라 아직도 매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핵심 포인트가 뭐냐? 자, 보세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볼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올해. 그러면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 매도 규모는 늘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이해되시죠? 이 보유한 주식이 비중이 주요한 비중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은 점점 국내 주식 비중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점점 매도 금액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1% 정도 늘어난 정도로는 그렇게 큰 물론 긍정적이긴 합니다. 기존보다는 낫지만 확실한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 오늘도 뭐 적극적인 뭐 매수가 들어오거나 하기에는 쉽지 않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볼 때 매도 규모가 일부 줄어든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 자체가 연기금에서 보시면은 해외 투자가 2021년 1월 말에 비중이 이 투자 비중이 37.1%인데 이거를 55%까지 늘린다라고 해요. 2025년까지. 그러면은 4년 뒤에는 55%까지 늘려야 되니까 그럼 뭘 줄이겠습니까? 국내 주식을 줄이고 국내 채권을 줄이고 해외 채권과 이제 해외 주식을 늘리겠다라는 뜻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채권 같은 경우는 해외 채권 매매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 기준입니다.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 열악한 국가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이 16.8% 이렇게 해놓고 정해놓고 조정 범위 한도 2% 해놓고 한 게 과거에 우리나라가 좀 취약했을 때 2011년도 이 당시란 말이에요.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에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 한 차례 겪고 2000포인트에서 이 당시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은 미국에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나온 다음에 미국이 이제 기침하면 우리나라는 뭐 감기에 걸린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당시에 이렇게 밀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때 2007년도에 2000포인트 돌파하면서 폭죽 터트리고 뭐 난리 났었죠. 그렇게 한 다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2000포인트 위에서 900포인트가 이탈하는 상황까지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유한 주식은 웬만한 대기업들도 절반에서 3분의 1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30만 원짜리가 10만 원 이하로 내려간 종목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거의 한 9년 동안 하락을 해서 포스코가 76만 5천 원에서 15만 5천 원까지 뭐 하락했죠. 작년 코로나 때 13만 원대까지 찍긴 했지만 9년 동안 이렇게 하락을 했죠. 이 포스코라는 기업이 76만 5천에서 이렇게 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회복되는 구간인 2011년도에 만든 정책이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나라가 꽤 취약하지 않느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취약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일 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 비중은. 그런데 10년간 한 번도 조정이 없었는데 변화를 시작했다라는 거는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변화를 두지 않았는데 변화를 시작했다라는 거는 의미를 둘 수 있고, 여기에서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장을 해주셔야 되는 게, 국민연금이 여론에 밀려가지고 압박에 밀려가지고 이제 정책이 계속 좌지우지되는 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워낙 지금 경직돼 있던 정책이기 때문에 한 차례 변경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시발점 정도로 보고 앞으로 좀 꾸준히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뭐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바뀌어야 돼요. 국내 투자 비중을 무조건 줄인다라기보다는 적절히, 우리나라도 이머징 국가 중에서는 정확하게 선진 증시와 이머징 증시 중간에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순수 이머징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이머징 중에서는 우량한 측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비중을 계속 줄인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알고 가시면은 될 것 같고요. 보시면, 그리고 요것도 한번 보시면은 기후운용 수익률 잠정치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5년간 평균으로 볼게요. 국내 주식 수익률이 10.8%입니다. 최근 5년 동안 1년에 11% 이상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1년 평균 11% 이상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연기금보다 투자를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은 9.53%예요. 그러면은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비교했을 때 국내 주식이 수익률이 더 높죠. 이 부분은 뭐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는 국내 수익률이 2.1%대 해외 채권이 3.56%. 채권은 그래서 해외 채권이 좀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은 좀 해외 채권 쪽을 선진 증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좀 이머징까지 해서 골고루 좀 투자하는 거, 저는 채권은 괜찮다고 봐요. 해외 채권을 늘리는 거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비중을 줄이려고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조금 다시 한번 변경하면 어떨까, 좀 고려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늘어났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다. 이게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더 많이 팔아야 되는 것은 유지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수급 도형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중립 이하, 오늘은 중립 이하의 수급인데, 코스닥은 그래도 외국인이 매수를 했죠. 오전장에는 매도 우위였는데 오후장에는 그래도 매수 우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선물은 2천 계약도 안 되는데 마감 동향에서 이제 기관이 매수하면서 조금 밀린 부분도 있고, 그리고 2천 계약 정도면은 사실 매도라고 하기에는 5분이면은 바뀔 수 있는 수급입니다. 그리고 뭐 콜옵션 풋옵션 양매도가 들어왔는데 금액도 크지 않아서 그냥 3150포인트 저항 구간을 앞두고 잘 버텨줬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은 코스닥,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죠. 3월 중순에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에는 좋아질 텐데 코스닥이 먼저 좋아질 겁니다 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부진할 거면은 차라리 900포인트를 한 차례 이탈한 다음에, 이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탈한 다음에 저점 매수 들어온다, 이렇게 아래꼬리 길게 달리고 빠르게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 했는데 빠르게 회복이 됐죠. 이 움직임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중요했습니다. 그러면은 코스닥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 추세 밴드를 그리면서 이렇게 아래쪽 위쪽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위를 강력하게 돌파하면 좋겠지만 기존에 10월까지 조정받고 11월에 횡보하면서 넘어갔다, 이 하락 추세를. 옆으로 누워만 있어도 아래로 추세가 내려가면 옆으로 누워만 있어도 돌파가 되죠. 그리고 나서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수급적으로 위쪽으로 강력하게 돌파하기에는 쉽지 않다. 횡보하면서 돌파한 다음에 넘어가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980포인트까지 넘어가는 거 어렵지 않을 것이고, 여기까지 넘어가는 1000포인트는 바로 본다 했는데, 오늘 드디어 이게 여러분들이 이 코스닥 1000포인트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21년 만에 이제 나온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월봉 차트인데,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넘어가서 이 당시에 뭐 거의 뭐 3000포인트를 갔는데, 이거는 IT 버블이라고 해서 이제 초고속 인터넷 들어오고 뭐 인터넷만 되면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전 세계가 버블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이때 무슨 테크, 뭐 테크라는 이름만 붙으면은 다 상한가를 기본적으로 5번은 갔습니다. 이 당시에 최소. 그런 식으로 이제 기술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는데 거품이었죠. 그래서 IT 버블 뻥 터지고 911 터지고 하면서 이제 2000년
8월, 9월 요때 2000년 9월 때 이탈을 한 후에는 1000포인트를 본 적이 없어요. 2000년 9월입니다. 이때 이후로 1000포인트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언제죠? 지금은 몇 년도죠? 2021년이죠. 따지고 보면은 한 20년 반 그리고 횟수로 한 21년 정도가 되는데 21년 만에 이제 1000포인트에 올라온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순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코스닥은 올해 1000포인트 위에서 놀 것입니다라고 작년에 한 4, 500포인트 때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고 친환경 쪽으로 해서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있고 그리고 좀 잠시 후에 뭐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배터리 쪽으로 해서 전기차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배터리 시장 쪽이 3대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상위권의 기술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뭐 최상위권이고요. 그 정도 기술력을 뽐내고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성장하는 분야의 양축을 우리나라가 같이 쥐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 있을 게 아니다. 더 넘어가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부터 지금 4월 12일이죠. 4월 12일부터 해서 올해 연말까지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3월이 가장 저렴한 구간일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코스닥이 100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제 생각에는 4월이 이제 3월은 지났으니까 4월이 올해 중에서 가장 주식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이제 작년처럼 아무 주식이나 다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건 지금 확인되고 있죠.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이제 뭐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면 저희를 찾아주시면 되고 요 혼자 자신 있다라고 하면은 종목을 잘 골라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아무거나 매수하실 때 아니고 최근에 테마주들 많이 올라오고 움직였었는데 이 테마주들 이제 슬슬 꺾이고 주도주 쪽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도권이 좀 바뀌는 시장이 조만간 오니까 여러분들 지금처럼 매매하시면 안 된다. 이제는 스탠스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목 동향으로 넘어가서 이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시총 상위주니까 항상 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한 차례 이렇게 빵끝 올라갔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쉴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어차피 삼성전자랑 불러서 이제 회의한다고 하니 그 이후에는 발표 나오는 거에 따라서 또 긍정적인 모습 다시 갑니다. 그리고 실적은 좋았기 때문에 주가는 기업 가치에 수렴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적이 이렇게 우상향하고 2분기에 더 좋아지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앞으로 계속 좋아진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뭐 여기 있을 공간은 아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선이 이렇게 그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87,500원 구간이었는데 9만원까지 하나 더 그어드려서 짧게 보면은 이렇게 박스권이 나올 것이고 좀 크게 보면은 9만원까지 해서 박스권이 나올 수 있다. 9만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10만원 돌파하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박스권 대응하시면 되고 요런 뭐 21선, 61선 사이 구간 정도에서는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지금 뭐 83,200원인데 이런 구간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리고 87,500원부터 해서 9만원 사이 정도에서는 한 차례 정리, 돌파해서 안착하면 그때 다시 매매하는 게 맞다. 저희는 대신 삼성전자를 지금 뭐 매매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존에 43,500원에서 44,000원 사이에 매수하시라고 했고 이 당시에 매수하신 분들은 장이 꺾일 때까지 계속 들고 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좀만 더 올라가면은 이제 뭐 2배가 되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뭐 가장 뭐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연기금 확대도 있지만 이건 알려진 사실이었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제 SK이노베이션의 합의 소식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직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LG 화학을 보시면 되는데 자, 양사가 영업비밀 침해 소송으로 해서 이제 계속 공방을 벌이다가 드디어 작년에 조기 패소 판정으로 해서 SK이노베이션이 패소를 했고 올해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LG화학 입장에서는 이제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SK이노베이션이 10년 동안 미국에 배터리 이제 수입이 금지되는 상황이에요. 포드 같은 경우는 4년 유예, 폭스바겐은 2년 유예, 현재 뭐 계약을 하는 상황이니까 그 정도의 유예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합의를 안 본다라고 하면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다가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다 무산되는 거예요. 미국에 지금 테슬라 기가팩토리 제외하고는 가장 큰 규모, 여러분들 이 칼럼 가서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가장 큰 규모로 이제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고, 물론 지난달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그 이상 3조보다 더 큰 5조 원 규모를 들여서 이제 더 큰 규모, 최대 규모의 이제 공장을 짓겠다라고 발표는 했는데, 이런 식으로 미국 내 점유율 싸움이 이제 확대되는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이 좀 튕겨져 나오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급한 건 SK이노베이션이에요. 양측에서 제가 기준으로 삼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장하는 게 2조 후반이었고,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한 8천억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이제 합의 금액 차이가 컸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한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우리나라 배터리 사업을 죽이려고 한다 이러면서 계속 비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본인들이 영업비밀 침해를 해서 이미 패소를 했잖아요. 미국 가서 패소를 했으면 본인들이 잘못을 한 건데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우리가 일자리를 지금 2, 3천 개를 만들어주는데 저거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호소를 하고 있었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그건 기업 윤리적으로는 잘못된 행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합의를 보면 되는데 돈을 주기 싫은 거예요. 근데 양사가 이렇게 소송하면서 소송 비용만 1조가 들었는데 이 비용이랑 여기에 들어가는 심력 소모, 인력 소모 다 생각하면은 그냥 합의금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합의가 분명히 될 거다. 이거 합의를 안 할 수는 없다. 합의가 될 텐데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했어요. 현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로열티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현금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고, 영업비밀 침해 이쪽은. 그래서 2조 후반과 8천억은 괴리감이 큰데 만약에 1조 중반에 합의하기에는 좀 어렵고 1조 후반 정도에 합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SK 쪽이 웃는 개념. 그리고 2조 초중반 이렇게 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웃는 개념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적절한 가격인 딱 2조 원에 해결이 되었고, 현금으로 1조, 그리고 올해 5천억, 내년에 5천억입니다. 현금으로 1조, 그리고 1조는 로열티로 해서 양쪽이 같이 웃는 모양이 됐어요. 2조 원을 채웠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봐라, 우리 기술력이 이 정도 된다. 지적재산권이 이 정도 된다. 우리 기술력 봤지라고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담스러운 금액을 일시불이 아니고 할부로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적인 측면에서 실리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양쪽이 모두 웃는 것이고,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한 상황이었고, 미국 내에서 이제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었는데, 사실 미국 쪽에 사활을 걸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어렵게 됐었죠. 이거를 해소한다라는 측면에서 SK이노베이션 주가가 조금 더 긍정적일 수는 있겠죠. 대신 LG화학도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SK이노베이션은 오늘 애초에 시작부터 부흥 떠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칼럼을 어저께 주말이지만 기고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미 붕 떴으니까 여기서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쉴 때 매수하는 게 낫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0만 원 이하 정도로 내려가면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습니다. 모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20만 원 내려갈 때가 아니고 그거는 이미 2월 달에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 구간에서 이미 말씀드리면서 패소하게 되면은 이렇게 밀릴 수 있다. 25만 원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만약 25만 원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쭉 밀릴 수가 있다. 그러면은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고 20만 원 이하까지 좀 기다렸다가 바로 매수하는 건 의미가 없다. 여기는 약세 구간이기 때문에 차라리 25만 원 회복할 때 매수하는 게 좋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밀린다라고 하면 20만 원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미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죠. 27, 8만 원 구간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신 분은 20만 원 아래서 멋지게 잡으셨죠. 오늘 감사 인사도 많이 받았는데 축하드리고요. 감사하다면서 이제
회원가입 문의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좀 밀려있을 때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생각보다 좀 빨리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매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움직일 때 뭐 돌파할 때 25만 원 회복할 때 매매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26만 원대는 좀 과하고 26만 원 전후, 26만 원 초반 정도, 26만 원 이하면 좋고요. 차라리 이 정도까지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다시 한번 해봄직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대신 이 위에서 27만 원 위에서는 저는 매매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LG화학을 매매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이슈로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포스코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는데 10년 만에 영업이익이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뭐 1조 원도 돌파를 하면서 이제 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철강주는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중국 내 상황, 미국 내 상황 보면은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요소가 그런 시그널이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히 넘어가고요. 코다코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급등을 했는데 이제 현대 트랜시스랑 이제 4,192억 9,700만 원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장기 계약인데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자 보세요. 이제 기존에 어려움을 겪던 적자 기업이었고 매출액이 연 매출액이 이제 한 2천억 전후 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연 매출액이 점점 하락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급 계약 규모가 규모가 4,192억 9,700만 4,193억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작년 매출의 2배가 넘죠. 그러니까 오늘은 뭐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리면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정도 하시고, 그래서 그래도 뭐 저는 이렇게 뭐 관리 종목이고 이 정도면 그렇게 썩 선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DPC 같은 경우는 뭐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15,000원 아래 있을 종목 아니다. 이때 과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수급적으로 눌러내린 거지 기업 가치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빅히트 때문에 10,000원부터 20,00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빅히트가 상장하고 각종 이상한 노이즈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당 노이즈로 해서 밀려도 한 15,000원 흔들기 정도 해서 14,000원대 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이 정도까지 밀릴 상황은 아니다. 기존에 뭐 10,000원권이었는데 10,000원까지 깨고 내려가면서 과하게 밀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과하게 내려간 구간입니다. 10,000원 아래는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아닌가 싶다라고 늘누이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말씀드린 게 DPC의 이제 자회사 스틱 인베스트먼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 DPC를 매매하는 것인데, 빅히트에 대한 지분, 빅히트 지분, 그리고 여기에 자회사와 합병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최근에 그랩 상장 이슈가 있죠. 그랩에다가 이제 2억 달러를 이제 투자한 것, 이 부분이 그랩이 올해 미증시의 상장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 스펙 상장 쪽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뭐 일정을 이제 공개한다라고 하니 이 부분이 이슈가 돼서 세 가지 이슈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굳이 이 구간에 있을 필요가 있나? 15,000원 아래 있을 종목 아닙니다라는 15,000원 넘어가자마자 바로 뭐 20,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20,000원까지 가는 건 사실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수급적으로 눌려 있어서 언제 가느냐 시간 싸움입니다라고 했는데 벌써 다 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욕심 없이 매도해도 되는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2만원을 지금 딱 걸쳐놨는데 2만원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22,500원, 23,000원 정도까지 1차 목표, 그 다음에 뭐 25,000원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2만원 안착을 못하면 17,500원 안착되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만원과 17,500원 이 두 가격을 보시면 됩니다. 17,500원만 유지되면 되고, 그리고 사실 이탈해도 그랩 상장 이슈로 매도할 구간 정도 2만원 부근이나 19,000원 이상은 한 번 더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실 분들은 그렇게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면 되고, 만약에 정리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만원 위쪽에서 그냥 슬슬 분할로 매도하시면 되겠죠. 축하드립니다. 자, ST판 같은 경우는 R&A 기술력 뭐 기존부터 작년부터 계속 언급이 됐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뭐 국내 유일의 뭐 기술력에 대한 모멘텀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라왔고, 웹툰 관련주 제가 실적 시즌에 빠질 수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카카오가 미국의 웹툰 업체인 타파3 인수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뭐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과하게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제 낮을 때가 됐어요. 중간에 너무 급등해가지고 과열돼가지고 뭐 거래 정지도 당하고 했는데 요건 이제 슬슬 좀 낮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미스터블루부터 시작해서 DNC 미디어나 키다리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오늘 다 좋은 모습 보였죠. 웹툰 관련주들은 실적 시즌에는 뭐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작년부터 실적 시즌마다 말씀드렸죠. 웹툰 관련주 미스터블루, 대원미디어, 그리고 DNC 미디어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가 있죠. 이쪽도 38,000원과 42,500원 요 대응 가격 놓고 보시면 되고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또 오늘 좋은 모습 보이면서 이제 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14,500원 돌파가 뭐 중요하겠죠. 이 종목은 요 구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4,500원 돌파한다라면 키다리 스튜디오도 다시 한번 뭐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뭐 택배 물량이나 이런 화물 운송 물량 쪽이 늘어나면서 이제 뭐 해운주들 컨테이너 지수나 굉장히 좋았었는데 한익스프레스 같은 종목 실적 시즌에 이렇게 쉬고 있으면 같이 보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 좀 모아가면은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한 뭐 8,000원 부근까지만 올라가도 충분히 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하시고 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제 확진자가 다시 한번 증가세 나오면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진단키트, 자가 진단키트 도입에 대해서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 시젠을 비롯해서 시젠은 말씀드렸듯이 18만 원이 1차 관문, 그 다음에 21만 요 3만 원 단위로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시젠을 비롯해서 바이오니아, 그리고 랩지노믹스, 수젠텍, 진 매트릭스, 휴마시스, 액세스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뭐 과거부터 많이 설명드렸어요. 이건 뭐 1년 내내 설명드렸으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 볼 수 있느냐는 이건 아직 좀 물음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백신 도입이 워낙 늦어가지고 보급률이 뭐 2%밖에 안 된다. 뭐 이스라엘은 60%도 넘었는데 너무 느리다라고 백신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진 않았죠. 국민들이 워낙 뭐 방역을 잘 지켜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좀 이제 국민들도 좀 이제 화가 좀 나신 분들이 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분들부터 시작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빠르게 뭐 백신이 도입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진단키트 관련들은 계속 올라간다기보다 이번에는 잘 정리할 수 있는 구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건설주들 같은 경우, 그리고 건자재 같은 경우 말씀을 드렸었는데,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어요. 뭐, 시공테크라던가, 뭐, 일성건설 같은 이런 종목들, 이렇게, 그동안 좀 쉬었던 종목들이 갑작스럽게 올라오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순환매 나오고 있고, 일성건설도 마찬가지고요. 키높이 맞추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북한이 오랜만에 또 이제 언급이 됐네요. 그 LSBM 발사 동향이 포착됐다. 뭐 본인들이 뭐 공개했다고 하는데 관심 가져달라는 거죠. 그래서 뭐 빅텍이랑 스펙고, 퍼스텍 같은 종목이 뭐 일부 움직였습니다. 저게 정말로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빅텍이 이렇게 6%가 아니라 아예 상한가를 한 번씩 갑니다. 워낙 이제 뭐 오래 쉬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문제되는 게 아니라 그냥 관심 좀 달라라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요 방산주에 계속 관심 갖기보다는 북한을 한번 달래줄 타이밍이 왔다라 생각이 되면은 경협주를 보는 게 맞겠죠.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원점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뭐 신라SG, 뭐 모나미 뭐 이런 쪽 요렇게 뭐 보시면 된다. 신라SG 뭐 과거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 원점 오염수 얘기 나올 때마다 나왔죠. 이거는 근데 이재명 관련주 이 정치 테마주에도 엮여 있어갖고 썩 선호하지는 않고요. 차라리 안정적으로 보면 모나미나 신성통상, 하이트진로홀딩스 같은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모나미는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이번에 원전 오염수 얘기가 나오면은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했는데 5,500원 돌파 중요합니다 했는데 금요일 날 돌파하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 나와서 벌써 뭐 한 20%가 올랐네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뭐 요 부분 일부 매수하신 분들은 이런 종목은 뭐 큰 비중 매수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부 매수하신 분들은 잘 대응하셔서 적당히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500원 이탈하면 안 되고 6,500원 가면 다음 저항이다. 그 다음 7,500원, 1,000원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서 오늘 월요일 날 좀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 잘 정리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